이번 사연은 모임 자리에서 쓰니님 시댁 개족보라고 하며 깔깔거리고 웃던 친구를 대성통곡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초반이고 결혼한 지 2년 되었습니다. 아이는 아직 없는데 저를 할머니라 부르는 손녀가 있네요. 초등학교 때 친구들과 모임처럼 가끔 만나서 사는 얘기도 하며 지냈습니다. 총 6명인데 모이는 날 한두 명이 번갈아 가면서 빠지는 정도예요. 모이면 밥도 먹고 술도 한잔하며 수다 떨어요. 육아에 대한 얘기가 거의 전부죠. 시댁 흉도 보고 남편 흉도 보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어렸을 때 살던 곳 근처예요. 남편도 이 동네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같은 초등학교를 나오지는 않았지만 모임에 있는 친구 중에 2명과 남편은 같은 중학교를 나왔어요. 그중 한 친구네 부모님과 저희 시부모님이 아는 사이라서 서로의 집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모임에서 2번 부부 동반으로 만났던 적도 있고요. 모임을 하는 친구들도 모두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멀지 않으니 가끔이라도 얼굴 볼 수 있는 거겠죠. 저희 남편은 늦둥이 막내입니다. 시댁과 큰 신우 집이 한 동네예요. 신우 큰아들도 결혼을 해서 한 동네에 살고 있어요. 조카는 신우에게 육아 도움을 받으며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조카랑 남편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고 조카는 저보다 2살 어려요. 처음에 나보다 2살 어린 남자가 외숙모라고 부르는 게 참 적응이 안 되었지만 차차 적응이 되더라고요. 조카는 5살짜리 딸이 하나 있습니다. 조카의 딸은 엉뚱한 짓도 잘하고 부침성도 좋아서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자기 할아버지인 시매부에게 잔소리도 엄청 하고 어딜 가면 자기 엄마 아빠보다도 꼭 자기 할아버지 손을 잡고 다닙니다. 그 아이는 저와 남편에게 할머니 할아버지라 불러야 하는 거죠. 그 아이 눈에는 비주얼상 저와 남편이 이모 삼촌으로 보이나 봐요. 자기 부모와 나이가 비슷해 보이니 아이 입장에서는 헷갈리겠죠. 저나 남편에게 그 아이가 이모, 삼촌 이렇게 불러도 누가 뭐라 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도 저와 남편이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는 것은 알고 있으니까요. 친구들에게 나는 엄마 소리보다 할머니 소리를 먼저 들었다고 얘기하곤 했어요. 친구들도 요즘 흔치 않은 일이라며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할머니란 호칭보다 외숙모라는 호칭이 더 적응이 안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들은 호칭이긴 해도 그때는 제가 결혼하기 전이었으니까요. 얼마 전에 남편은 시댁에 볼 일이 있다고 가고 저는 집에 혼자 있는데 친구들이 갑자기 모인다고 연락이 왔길래 저도 나갔어요. 주말이었고 가볍게 커피 한잔 하기로 해서 나간 것이었거든요. 커피숍에서 만나서 수다 떨다가 저녁 시간이 돼서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 손녀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아이가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해도 부침성이 있고 어른들한테 친근하게 대해서 너무 귀엽다는 얘기를 했어요. 저에게 이모라 불렀다가 할머니라 불렀다가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친구들도 다들 재밌게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아이를 낳으려고 생각 중인데 우리 아이가 생기면 손녀가 우리 아이에게 아줌마나 아저씨라 불러야 한다고 했더니 친구들도 그렇게 되네? 이런 정도 반응이었어요. 근데 한 친구가 갑자기 저희 시댁이 개족보라고 하더군요. 그 친구 말이 남들한테 개족보란 소리 안 들으려면 시집 장가 가는 거 순서대로 해야 하는 거다. 이러는데 순간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개족보 집안에 시집 간 게 뭐 그렇게 자랑이라고 자꾸 얘기하냐 하더라고요. 너네 신우 아들이 사고 쳐서 어린 나이에 결혼하고 너네는 나이 먹고 결혼해서 개족보 된 걸 그렇게 자랑하고 싶냐고 하는데 정말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조카가 좀 일찍 결혼한 편이기는 하지만 사고 쳐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고 했더니 아니긴 뭐가 아니냐며 혼자 배꼽 잡고 웃는데 이게 뭔 상황인가 정말 얼떨떨했네요. 친구들이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했는데 그 친구는 자기 말이 틀렸냐고 개족보는 개족보지 뭐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너는 뼈대 있는 좋은 가문에 시집가서 좋겠다. 1년에 제사가 10번 넘게 있는 집에 시집 갔는데 딸만 있어서 어떡하냐. 얼른 아들 낳아서 대를 이어줘야 한다. 했습니다. 그 친구는 딸만 둘인데 시댁에서 아들 낳으라고 압박하는 게 장난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친구 남편이 외아들도 아니고 집안에 손자가 없는 것도 아닌데 시부모님이 그렇게 아들아들 한다네요. 그리고 시댁과 집이 2시간 가까이 걸리는데
무슨 일만 있으면 가야 하고 제사도 많아서 고생한다고 들었거든요. 저 솔직히 그 친구가 시댁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 공감해주고 같이 시댁 욕해주고 그랬어요. 저는 시댁이 가깝고 신우랑도 가까이 살지만 시부모님도 좋은 분들이고 신우도 꼭 저를 며느리처럼 대하며 잘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친정에서도 좋은 집에 시집 잘 갔다고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근데 친구가 개족보 어쩌고 하면서 막말을 하길래 저도 받아친 것뿐이었어요. 친구는 제 얘기를 듣고 말이 없어지더니 좀 있다가 갑자기 울더라고요. 저희 시댁 개족보라며 그렇게 배꼽 잡고 웃을 때는 언제고 갑자기 울기 시작하더니 대성통곡까지 하는데 저도 친구들도 모두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피해자인 척 울고 있는 거 보기 싫어서 먼저 나왔어요. 집에 왔는데 단톡방에서 다른 친구가 저보고 먼저 사과를 하라더군요. 제가 일어나고 난 후에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저보고 먼저 사과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대꾸를 안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너네 시댁 같은 집을 개족보라고 하는 거지 뭐냐고, 자기는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닌데 너는 나한테 큰 상처가 되는 말을 한 거다 이러더라고요. 너네 시댁이야말로 해준 것도 없으면서 며느리 데려다 부려먹는 한심한 집구석이다. 우리 시댁은 며느리 대접 잘해주고 부려먹지도 않는다. 너야말로 개차반인 집에 시집 갔으면서 어디다 대고 개족보라 하냐. 이렇게 톡 올렸어요. 그 친구는 저 때문에 모임이 깨지게 생겼다고 하더니 그렇게 되기 싫으면 빨리 사과하고 뭘 잘못했는지도 자세히 쓰라고 하더군요. 저는 사과할 마음 전혀 없고 오히려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당당하면 다음번에 부부 동반으로 모였을 때 우리 남편 앞에서 똑같은 얘기 다시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다들 조용해지더라고요. 그 후로 거의 한 달이 다 되도록 단톡방에서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저 빼고 지들끼리 만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신경 안 쓰려고요. 같이 모임하는 친구들 대부분이 시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하곤 했는데 저희 시댁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저도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지는 않거든요. 시댁이 이 동네에서 오래 살았고 친구들 부모님 중에서는 친정부모님, 시부모님과 친분이 있는 분들도 계셔서 시댁에 대한 나쁜 말은 가급적 자제하고 지냈어요. 그게 잘못인 건지 남편에게 말했다가는 남편들끼리 싸움이 날 것 같아서 남편에게 말도 못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 친구에게 사과할 마음 1도 없고 다른 친구들이 제가 잘못한 것이라 생각하면 안 보면 그만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사실을 말한 것이고 남이 한 말은 상처를 준 말이라는 거 참 기적의 논리네요. 그 친구뿐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쓰니님이 시댁에서 예쁨 받고 사는 게 질투가 났었나 봅니다. 그런 친구들이라면 정리가 된다 해도 아쉬워할 필요 없는 거 아닐까요?